이번 인문결 TV는 프랑스 현지 연결로 제작되어서 음질 상태가 고르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문결 TV 임상훈입니다. 저는 지금 프랑스 파리에서 인사를 드리고요. 오늘 오래간만에 또 르몽드 디플로마티크의 성일권 대표님 모시고 또 우리 한 달에 한 번씩 나오는 교양지, 대한민국 최고의 교양지 르몽드 디플로마티크 소식을 또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나오고 계시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래간만입니다. 대표님 지금 서울에 계시고 네. 저는 지금 파리에 있는데 어쨌든 뭐 코로나가 상당히 불편하고 인류에게 큰 어떤 고통을 줬는데 극히 일부 뭐 조금 그래도 우리를 생각하게 만든다던가 아니면 그동안 게을렀던 어떤 면에서 뭔가를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여지는 준 것 같은데 그 중에 하나가 그래도 이렇게 멀리서 있어도 기본적인 일을 할 수 있게 이런 거 저는 지금 줌을 사용하고 있는데 그 이외에도 여러 가지 뭐 도구들이 있죠. 이런 걸 가지고 또 이렇게 유튜브도 찍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유튜브 포함해서 네이버 TV도 있고 등등 이런 건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이제 프랑스는 한국에서 뭐 코로나 뭐 지쳤다 뭐 그런 얘기 나오는데 사실 경제 10위권 대국 가운데에서 코로나 일일 신규 확진자 500, 우리나라는 500에서 700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 규모를 유지하고 있는 나라는 한국이 유일한 것 같아요. 나머지 경제 대국들은 전부 몇천 명 아니면 몇만 명, 인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10몇만 명이 넘어갔나요? 프랑스는 매일 일일 확진자가 지금 3만 몇천 매일 그렇게 찍고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지금 이제 이게 점점 잡혀 간다고 믿는 것 같아요. 물론 그러니까 3만 명 규모의 신규 확진자가 나오기 때문에 백신에 서두를 수밖에 없죠. 우리나라 왜 백신 안 들어오냐고 막 난리치는데 500명, 700명 확진자 규모에서는 백신을 난리칠 이유는 없는 것 같은데 하여간 좀 모르겠어요. 한국 사람들이 이게 너무 뭐든지 좀 조급해요. 자꾸 그렇게 서두르면은 불리한 조건으로 계약을 할 수밖에 없는데 여기는 뭐 신규 확진자가 3만, 4만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백신을 서두르려고 하는데 프랑스 사람도 잘 안 맞으려고 그래요 또. 어쨌든 그 와중에도 여름철을 앞두고 좀 조금씩 개방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지금까지는 다 이렇게 닫아놨어요. 카페, 뭐 식당 다 못하고 10km 반경 못 벗어나고 7시에 통금이고 완전히 우리나라하고 다른 세상이었었는데 조금씩 문을 열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10km 반경 넘어서도 우리가 이동을 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5월 19일부터는 많은 대부분의 식당, 카페 이런 데들이 문을 열어요. 그러니까 한국하고는 상황이 많이 다르죠. 어쨌든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한국에 이제 모든 독자분들도 잘 계시리라 믿고 대표님도 잘 계시죠? 네, 저도 이제나 저제나 파리에 갈 날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 지금은 이제 네, 말씀하시죠. 그 얼마 전에 파리에 사는 어느 선배분이 보내온 사진을 보니까 그 레듐하고 카페 있잖아요. 네. 그 과거에 그 뭐 해밍웨이라든가 사르트르가 주로 이용했던 레듐하고 카페 그 앞에 테라스에 있는 그 카페 이거 자리에 인형을 다 이렇게 쫙 앉혔더라고요. 인형을 앉혀놓고 뭐 주로 테이크아웃이지만 그래도 이제 이 인형이 앉은 자리에 언젠가는 또 관광객들이 또 자기 단골 고객들이 이제 올 거라는 기대를 하고 그게 참 상당히 인상적이었어요. 네. 음. 결국은 이런 나라들도 정부에서
그 소위 고용 유지라고 흔히 요즘 하잖아요. 그러니까는 지금같이 어려운 상황에서는 사람들이 이제 직업을 더 이상 이제 가지기가 어렵다. 그래서 이제 뭐 실업자가 양상되고 직업을 바꾸려고 한다든가 등등 사회가 혼란해지기 마련인데 그럴 때 정부가 해야 될 일은 결국은 공공이 해야 될 일은 계속 그 사람들이 최소한의 그래도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그 보장을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거 안 근데 하면은 한편으로는 음, 이거 이제 다른 얘기인데 네, 거기는 이렇게 하루에 3만 명 그렇게 되면 네. 사망자나 하루에 얼마나 돼요? 나 개인적으로 사, 궁금해서. 어, 지금 사망자를 한번 비교를 해보면은 5월 2일 어제죠. 우리가 지금 찍고 있는 날이 5월 3일인데 5월 2일 기준으로 한국 신규 사망자 2명, 프랑스 신규 사망자 192명, 그렇게나 많아요? 그리고 5월 1일 기준 한국의 신규 사망자 3명, 프랑스 신규 사망자 290명.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힘들다 물론 이해합니다. 이해하는데 이게 그러니까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조금만. 그러니까 프랑스는 확진자가 3만 명 정도 되는 가운데 네, 이렇게 사망자 수가 뭐 100명대, 200명대 이러는 거고 네, 우리는 확진자가 400에서 700명 오르락내리락 하는데 이제 사망자가 그 중에서 뭐 2명, 1명, 3명 이제 이렇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결국에는 확진자 수를 줄이는 것도 아주 중요한 관건이네요. 백신을 그렇죠. 맞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럼요. 음, 그러니까는 물론 백신 중요한데 그래서 상대적이라는 거예요. 이런 나라, 미국이나 프랑스나 이런 나라들은 백신을 빨리 도입을 해서 빨리빨리 할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렇죠. 한국은 백신이 그렇게 중요하진 않다는 그렇게 얘기예요. 물론 급할 필요는 중요하죠. 없다는 거죠. 그렇죠. 당연히 백신이 없어도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맞아야 되지만 음, 그렇게 제약회사, 공룡 제약회사들과 굴욕적인 자세로 이렇게 언론에 떠밀려 가지고 그렇게 할 필요는 없다 그 말씀이죠. 제가 드리려는 말씀은 그 네. 말씀이고, 저도 뭐 어, 같은 생각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프랑스가 조금씩은 나아지고 있지만 그래도 어, 근데 재밌는 거는 만약에 우리나라가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대표님. 하루 신규 확진자가 4만 명, 3만 명, 그리고 하루 신규 사망자가 뭐 190명, 200명, 그러면 정권 물러나라고 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정권 뭐 한 서너 번 뭐 물러나겠죠. 근데 프랑스 이번에 지난 2월이었나? 대통령 지지율이 40%예요. 음, 그러니까 그러니까 대통령에 대한 지지가 높을 수도 있고 낮을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다양한 어떤 그 현안을 두고 이 의견이 다 다를 수 있는데 적어도 이 코로나와 관련해서는 인간이 어떻게 할 수 있는 그런 영역을 넘어선 측면이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 방역 대책 잘 해왔고, 그러면 조금만 더 기다렸으면 좋겠고, 음, 다만 언제까지 더 기다리냐 이런 심정을 이해를 못하는 건 아니지만 상대적으로 더 열악한 다른 나라들이 훨씬 더 많이 있다는 거를 누가 뭐 일부러 코로나를 만드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조금만 사람들이 저 이해를 해주면 좋겠어요. 네네. 당연히 힘든 사정은 누구나 다 마찬가지지만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다만 아쉬운 거는 그건 하나 있어요. 지금 미국도 계속 한국에도 소식이 들리고 유럽 국가들도 마찬가지고 아까 말씀드리려고 했던 공공이 해야 될 일이 뭐냐, 고용 유지, 다시 말해서 사람들이 지금 장사를 하기가 어렵고 여러 가지 그런 상황이 있어서도 최소한의 생활 보장을 해줘야 되는 그런 것들을 정부가 책임을 져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 이렇게 열악해진 상황,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는 카페, 음식점 다 문을 닫았거든요. 지금 몇 달째. 그럼 이 사람들 어떻게 사냐 이거죠. 그걸 제가 들어보니까 뭐 조만간에 이제 백신 이제 그것이 점점 이제 확산이 되면서 또 한편으로는 또 이제 경제 활성화에 대한 목소리도 높고 해서 마크롱 대통령이 조만간에 뭐 백신 여권을 도입을 하고 그 여권을 가져야만 네. 자유롭게 여행을 할 수 있고 또 그런 음. 여건을 가진 사람은 뭐 평소대로 여러 가지 경제 활동을 할 수 있고 그럼요. 그렇다고 하는데
어떻게 이 백신 여권 도입에 대해서는 어떻게 일반인들의 반응은 좀 어때요? 그 긍정적인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저도 프랑스에 와 있는 것이 한국 여권을 가지고는 백신 여권이 아니고 한국 여권을 가지고는 프랑스에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근데 음. 한국을 비롯해서 몇 나라 안 돼요. 받아주는 나라가. 미국 사람들 좀 못 들어오잖아요, 프랑스에. 아, 근데 그런가요? 이제 예, 못 들어와요. 근데 이번 빠르면 7월이라고 하던가 미국 사람도 말씀하실 때 그러니까 백신 여권 이게 다른 게 아니고 그러니까 있으면, 내가 이제 백신 맞았다 이거죠. 그리고 아니면은 하여간 코로나 걸리지 않았다는 증명만 가지고 있으면은 들어올 수 있게 그렇게 이제 허용을 하는 것 같아요, 올 여름에. 근데 지금 현재로서는 입국을 허용하는 그런 대상 국가가 한국을 비롯해서 몇 개가 안 돼요. 한마디로 말해서 네. 한국 여권이 강한 여권이에요. 우리 우리 임 박사님은 거기에 어떻게 백신 맞았습니까? 아니, 저는 여기서 그냥 아직은 외국인인데, 예, 아직 어, 외국인은 어떻게 백신 맞는데 해당이 안 되는 모양이죠? 그렇죠. 순위가 아, 저까지 맞으려면 아직 한참 기다려야 아직 되죠. 한참. 음. 그렇군요.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 우리 이제 르몽드 디플로마틱 얘기 좀 해볼게요. 네네 그 그럴까요? 새로 우리 4월부터 새롭게 대폭 규격이 바뀌셨죠. 네,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가로 그러니까 220mm, 세로 285mm예요. 그래서 말하자면 옛날에는 그 신문 같은 그런 형식이었는데 그렇죠. 네. 이제는 일종의 이제 그 네. 잡지나 어떤 그렇죠. 그 학술지 같이 네. 좀 이렇게 그래서 서면에서 화면에 음, 들고 이렇게 한번 넘겨 보여주세요. 예, 한번 이렇게 페이지 이렇게 넘겨 보여주세요. 이게 4월이고 이게 오늘 막 나온 5월이에요. 음, 그래서 이렇게 그렇게 예, 한번 예, 이런 식으로 이제 읽을 예, 수 있게 예. 그러니까 보기에는 더 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반응이 어때요? 훨씬 휴대의 어떤 간편성, 음, 수월성, 그다음에 또 보관하기도 좋고 또 가장 중요한 것은 가독성인데 음, 가독성이 훨씬 나아졌다라는 음, 음, 그런 말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이렇게 잡지로 나오니까 네, 이게 책처럼 이제 소중하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음, 물론 이제 르몽드 디플로마티크의 어떤 상징이라고나 할 맞아요. 그런 베를리너 판형 하여튼 그게 음, 일종의 어떤 지성의 상징이었다고 본다면 조금 그게 아쉽긴 아, 해요. 좀 그렇죠. 골수 독자분들은 좀 많이 아쉬워해요. 음, 근데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새로운 판형이 상당히 음, 아트적인 요소도 많이 가미를 했고 음, 그리고 이제 나름 뭐 종이도 상당히 신경을 썼고 음, 팔자도 많이 이게 좀 약간 이미지 부분을 많이 강조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네, 그래서 비교적 상당히 성공적이라 할까요? 그래서 음, 어떤 분들은 뭐 저희 내부에 그런 내부에서 쓴 건 아닌데 음, 알라딘 이런 서적이 보면은 신의 한 수다 또 이렇게 음,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그래요? 뭐 신의 상당히 한 반응도 수라고? 좋고요. 그래서 그 읽기가 저도 지금 보고 있습니다만은 읽기는 더 편한 것 같아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르몽드 디플로마티크 그 특유의 어떤 그런 과거의 신문 베를린판이라고 하나요? 그런 어떤 그거는 좀 아쉬운데 어쨌든 읽기는 더 편한 것 같아요. 이게 이제 페이지가 한 140페이지 정도가 나와요. 네. 그리고 대신에 이제 비용이 이제 많이 상승을 하죠. 음, 종이값, 인쇄비. 음, 마침 이번에 또 종이값이 많이 올랐어요. 예. 올라가지고 그 독자들이 좀 가격은 괜찮으시대요? 가격은 그 가격 저항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음, 기존에 12,000원에서 15,000원으로 올렸고요. 음, 또 정기 구독도 16만 2천 원으로 음, 기존에 이제 12만 9,600원에서 음, 16만 2천 원이 많이 오른 거잖아요. 근데 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독자분들이 음, 상당히 오히려 훨씬 낫다. 음, 그래서 아마도 이렇게 좋은 콘텐츠에 또 좋은 어떤 잡지에는 기꺼이 그 비용을 음, 감당하겠다는 게 이제 네. 많은 독자분들의 생각인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아니, 여전히 이제 가격 대비 내용 콘텐츠의 음, 탁월함은 뭐 말할 것도 없고, 그런, 네네. 거 뭐 비교할 데도 없는데,
그리고 어쨌든 기존에 저희가 그 이런 잡지 형태가 지금 여기 이제 마지막 3호로네요. 이 잡지 형태. 이 잡지 형태를 그대로 뭐 덜하지도 않고 더하지도 않고 안에 있는 콘텐츠를 그대로 이렇게 잡지에 담았는데 네. 페이지가 140페이지가 나오는 거예요. 140에서 144페이지. 그러니까 그동안에 이 잡지 르몽드 디플로마티크가 대단히 내용이 꽉 차 있었다는 것을 그렇죠. 말해주거든요. 예. 네. 그 글자 양으로도 그렇지만 사실 그 안에 있는 콘텐츠가 어마어마했어요. 네. 그리고 이 판형이 이런 잡지 판형에서는 가장 큰 판형이에요. 가로가 220이고 세로가 285인데 저희가 마니에르 드부아 얼마 전에 냈잖아요. 개간지. 네네, 그렇죠. 개간지하고 비교하다 보면 개간지가 조금 더 크죠. 그렇죠? 아, 그러네. 크기가 네, 다르네. 더 크죠. 그러니까 내용이 훨씬 이제 알찬 거죠. 알찬데 그래서 가격을 많이 걱정을 했어요. 15,000원으로 올리면 많은 분들이 떨어져 나가면 어떨까라고 생각했는데 다행스럽게 여전히 이제 재구독률도 높고 네. 또 새롭게 또 유입되는 독자분들도 많고요. 그래서 대단히 감사스러운 일이죠. 근데 앞으로의 네. 이제 여전히 숙제로 많이 남아 있는 거죠. 얼마나 더 좋은 글로 여기에 가끔씩 앞으로 뭐 한 번씩 말이에요. 그 한정판으로 옛날 그 추억 되살리는 겸 신문판 가끔씩 뭐 이렇게 만들어 보시면 그것도 좋을 것 같아요. 네. 그것도 좋은 아이디어예요. 저도 또 그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것도 좋은 생각입니다. 그리고 자, 그럼 내용을 좀 한번 판 바뀐 것도 물론 중요한데 지금 보니까 대충 차례만 이렇게 봐도 되게 이거 읽어보면 재밌겠다라는 게 있거든요. 한번 대표님이 그 픽업을 한번 해주시죠. 네. 그 요즘에 후쿠시마 그 오염수 네. 그 일본에서 방류한 게 대단히 국제사회에 논란을 일으키고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후쿠시마 이야기, 후쿠시마 고통스러운 기한 해가지고 지금까지 오염수 120만 톤이 960개 저장 탱크에 보관돼 있었잖아요. 이것을 일본이 이제 방류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이런 이야기. 그래서 오염수 저장 탱크가 강가의 주민들에게 대단히 심각한 위험이 될 수 있었는데 이게 이제 그 동아시아뿐만 아니라 태평양도 오염시킬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렇죠. 여기에 대해서 르포 기사예요. 르포인데 프랑스 국립과학연구센터의 연구원하고 또 다른 어떤 저널리스트 이 두 분이서 거의 르포 기사를 쓰신 거예요. 그다음에 이달에 이제 주요 기사로 가면 마르쿠제 아시죠? 네. 마르쿠제. 허버트 마르쿠제. 그렇죠. 그 뭐 허버트 마르쿠제라고 하기도 하고 헤르베르트 마르쿠제라고. 그렇죠. 독일이니까 헤르베르트라고 해야죠. 그래서 마르쿠제가 1968년 5월 학생혁명을 평가한 연설이 있어요. 그 연설문을 이제 발굴을 해서 최초로 어떤 텍스트로 공개한 이제 이런 글인데 이거 마르쿠제가 평가하는 68년 5월 학생혁명에 대해서 이번에 무려 페이지가 꽤 많아요. 그 한 200자 원고지로 한 80매 되는 그 79매 정도 되는 것을 이번에 실었고요. 네. 그 다음에는 그 전공하는 유사한 거 전공하는 분들은 꼭 읽어봐야 되겠네. 그렇죠. 이번에 어떤 한국어로는 최초로 공개된 거고 아마 영어권이나 프랑스권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이번에. 그렇죠. 이건 공개가 거의 이제 동시에 된 것 같은데. 네. 또 하나는 세르지오 알렘이 프랑스판 발행인이 홉스봄에 대해서 쓴 글이 있어요. 홉스봄의 글 중에 좋은 글들이 많잖아요. 좋은 책들이. 근데 홉스봄이 유럽의
초기에는 잘못 알려진 게 있어요. 음. 초기에. 그래서 좀 접했가 된 거죠. 그래서 음. 특히 이제 극단의 시대 같은 경우에 음. 극단의 시대 같은 게 르몽드 디플로마티크에서 처음 이제 리뷰 기사가 나갔는데 네. 갈리마르 출판사라든가 그 이제 이름 있는 유력한 출판사에 주로 서평을 쓰는 이런 사람들이 상당히 에릭 홉스범의 글이 뭐 그다지 새로운 게 없다 이렇게 저평가를 했는데 그 무렵에 이제 프랑스 아곤 출판사라고 있어요. 갈리마르 출판사보다 조금 떨어지는 뭐 좋은 책도 많이 내는데 네. 네. 이제 이 상업적인 측면에서 네. 네. 떨어지는. 그래서 아곤 출판사하고 르몽드 디플로마티크하고 이제 콜라보를 해서 책을 냈는데 이게 엄청나게 많이 팔렸어요. 극단의 시대가. 극단의 시대를 이게 이제 나오면서 이게 홉스범에 대한 재평가가 프랑스에서 이루어진 거죠. 네. 이게 25년 전에 출간됐던 거예요. 극단에. 그 전까지는 프랑스에서 홉스범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존재감이 없었는데 극단의 시대가 25년 전에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이제 이것을 증거판 개정판이 된 거예요. 개정판을. 네네. 개정판을 되면서 이 세르주 알리미가 200자 원고지로 150매에 걸쳐서 우리가 이 시대의 홉스의 극단의 시대를 다시 읽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글을 쓴 거죠. 어떤 사실은 역사 조작을 많이 하잖아요. 이 지식인들이라든가 강단의 어떤 국가 권력이 언론도 여기에 대해서 홉스범이 이제 역사 조작에 맞선 내용이 이제 극단의 시대인데 우리가 극단의 시대를 살아오면서 뭐 예를 들면 뭐 과거의 인민전선 그다음에 계몽주의 소련의 붕괴 기타 뭐 수많은 어떤 고비고비를 겪으면서 사실은 그런 극단의 시대로 살아온 거죠. 그러면서 그렇죠. 역사가 많이 왜곡이 되고 이러면서 이제 홉스범은 그게 날카롭게 이렇게 엄청 두꺼운 내용이죠. 네. 그걸 이제 르몽드 디플로마티크 세르주 알리미가 아예 작정을 하고 쓴 글이에요. 네. 요 글을 원래는 이 글이 르몽드 디플로마티크에 실리지는 않고 르몽드 디플로마티크에서 운영하는 블로그에 실렸던 글을 찾아서 이번에 150매 중에 75매를 이번에 실었어요. 그다음에 네. 다음 6월호에는 나머지 이제 음. 또 하반부가 또 실 예정이고요. 이게 이 글이 좀 특징적이고 굳이 이제 특징이고 그다음에 이제 나머지로는 미국 서민 보수주의. 미국 서민 보수주의가 사실은 트럼프의 지지 세력이잖아요. 네네. 그래서 미국 서민 보수주의의 어떤 실체에 대해서 글을 쓴 게 있고 그것도 또 한번 하나는 읽어볼 만한. 네. 그다음에 프랑스 사회죠. 요즘 학교 급식 네네. 그래서 야채와 관련해서 유기농. 음. 유기농과 관련한 어떤 논란이 된. 그래서 이게 상당히 재밌어요. 어떤 투쟁의 대상이 된 어떤 학교 급식 문제를 다뤘어요. 다루고 그러니까 앞으로 환경 문제가 네. 한 100년 전에 그 노동의 그 분배 문제만큼 앞으로 한 100년을 그 지배할 그럴 여지가 저는 충분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지금 특히 독일 중심으로 해가지고 프랑스 물론이고 과거의 진보가 노동 문제에 천착했다면 이게 이제 지금 환경 문제로 옮겨갈 그런 조짐이 보이거든요. 독일 차기 총리가 지금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처음 녹색당에서 나올 가능성이 없지는 않아요 지금. 그런가요? 항상 선거를 해보면은 녹색당이 계속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 이런 물론 이제 한국에서도 여러 가지 그 사회의 진보를 위한 다양한 이제 목소리들이 있을 수 있는데 유럽에서는 최근 어떤 동향이 있는지 이런 것도 한번 주목할 필요도 있는 것 같아요. 네네. 그리고 이제 저희가 방금 환경을 말씀하셨는데 이제 환경에 대해서 우리가 또 특집을 거의 5개 기사가 펼쳐져 있죠. 뭐 미국이 유럽의 천연가스 시장을 뒤흔드는 거, 이거 이제
그런 문제. 이것도 이제 환경적인 관점에서 접근한 거예요. 그다음에 노르스트림 그 얘기인가요? 네네. 그다음에 음, 뭐 가스관 건설을 많이 하는데 유럽의 어떤 이제 네, 가스관 건설이 환경에 여러 가지 부정적인 영향을 주니까 이 음, 가스관 건설을 어떻게 방해할 것인지 음, 가스관 건설을 방해하는 방법에 나와 있고 음, 그다음에 시민 생물학이라는 게 있어요. 시민 생물학. 그래서 음. 과학의 활기를 불어넣는 이것도 재밌어요. 상당히 전문적이긴 한데 시민생물학. 이거 네. 저 한국에 또 많은 그 진보적 사고에 고민을 하고 있는 젊은 분들 같은 경우에 한번 찾아볼 만한 그런 그 컨셉인 것 같아요. 시민생물학.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까지의 생물학이라는 게 자유주의 정신에 입각해서 음, 자유주의 기업의 논리 이런 음, 것들이 많이 가미됐거든요. 음, 그런데 요 시민 생물학이라는 것은 어떤 우리 공동체의 어떤 삶 음, 이것을 중시하는 음, 어떤 이제 생물학이다 보니까 일종의 음. DIY 생물학이라고도 해요. DIY? 네, DIY 음, 이런 제가 또 너무 많이 말씀을 드리면 또 책을 또 안 보실 수도 있으니까 아니, 비교적 그 위험은 없는데, 왜냐하면 이 내용을 다 이게 어차피 할 수는 없어요. 그런 위험은 없는데, 시간이 너무 흐를 수 있기 때문에, 네네네 예 몇 가지만 이제 네네 조금 몇 가지만 더 말씀해 주시죠. 또 재미있을 만한 거. 그다음에 또 마엘 마리트라는 분이 음, 대단히 어떤 농업에 대해서 많이 네. 이제 음, 글을 쓰시는데 이분이 쓴 글 중에 유기농업에 맞서는 브레타뉴의 재래식 농업이라는 음, 또 음. 글을 재래식 쓰셨어요. 농업이, 예, 그래서 어, 유기농업 우리가 흔히 얘기하면 유기농업이 조금 선진적인 농업이라고 음, 하는데 음,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음, 유기농업 안에는 어떤 반생태적인 그런 어떤 농법이 있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런 브레타뉴의 재래식 농업에 대해서 그게 또 상당히 의미를 두고 썼고 음, 그다음에 또 하나는 로봇 착육이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낙농업자들이 젖소를 키우면서 이렇게 우유를 이렇게 짜내잖아요. 네. 근데 거기에 로봇 착유기에 음, 거액을 많이 투자하는 방이에요. 음, 지금 현재 프랑스에서는 이 농업 분야의 자살률이 대단히 높다고 그래요. 거의 매일 목숨을 끊는 음, 농부가 음, 이렇게 나타나는 꼭 한 명씩 음, 나타난다는 게 매일같이 대단히 힘들어요. 그래서 음, 그게 뭐냐면 그만큼 힘들다는 거지. 음, 힘들다는. 음, 그래서 또 낙농업자들이 사실은 어떤 이제 이 어떤 과도한 어떤 경쟁 이런 가운데 음. 그래서 뭐 왜냐하면 인건비 문제죠. 인건비. 네네. 그러니까 네. 로봇 기기로 해가지고 여기에 뭐 자동으로 쉬지 않고 이제 젖을 짜는 거지. 네. 누가 일할 사람이 없으니까. 네네. 문제는 이렇게 로봇 착유기로 해서 그렇게 로봇으로 하지만 음, 그 경쟁이 너무 심한 거야. 네. 경쟁이. 음,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농장의 생존을 위해서 젖소를 더 늘리는 거야 또. 왜냐면 가격은 그만큼 음, 떨어져 있으니까. 네. 그러면 두 배, 세 배. 그럼 누가 일하는 거야? 음, 이렇게. 그러면 이제 훨씬 넓은 착유실을 만들고 그다음에 또 옥수수 이런 것을 더 많이 저장하기 위해서 사일로를 뭐 더 늘리고 예, 그다음에 가족 농장으로 되게 이제 일을 음, 하잖아요. 예, 왜냐하면 그래도 예, 사람 일할 사람이 예, 없으니까. 예, 네? 이러면서 너무 지친 거야. 음, 지치고 힘들고 이거 로봇 착유기 하려면 또 대출 받아서 또 이렇게 사야 되는데 음, 이러면서 이제 이 많은 낙농업자들이 음, 이 자살하기도 하고 음, 이렇게 이런 삶을 고달픈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음, 이걸 읽으면서 야, 이 참 어디나 세계 어디나 특히 프랑스도 꽤 선진국인데 어디나 농민들은 힘들구나. 음, 여 기사를 보면 프랑스 농민 4명 중에 1명은 빈곤 한계선 밑에서 음, 허덕인다는 거예요. 음. 이거 처음 아시죠? 네, 처음 들었죠? 4명 중에 1명 정도일 줄은 대신 몰랐어요. 우리가 프랑스 농업하면 우리가 어느 로망을 갖고 있잖아요. 뭐 음, 포도밭에 그렇죠? 음, 와인밭에 또 뭐 뭐죠? 뭐 여러 가지 또 뭐 유채꽃에 음, 뭐 그런
그런 어떤 낭만을 갖고 있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현실은 대단히 냉혹하다는 거죠. 그것도 한번 그런 보고 기사가 있고 그 문화 쪽에서 뭐 하나 혹시 소개를 좀 해주신다면요? 문화 쪽은 이번에도 재밌는 기사가 많아요. 있는데 뭐 히틀러, 스탈린 그리고 노벨 평화상이라는 장 바티스트 말레라는 분이 쓴 글인데 아마도 노벨 평화상 그동안 논란이 많이 있었잖아요. 네네. 히틀러와 스탈린이 노벨 평화상을 받을 수 있을까 나는 음, 음, 그런 전망도 한때 있었어요. 음, 웃기잖아요, 그게. 그래야 어떤 이게 노벨 평화상에 얽힌 이야기 네. 있고 또 안세실 로베르라는 사람이 쓴 이제 우리 프랑스의 국제판 편집장이죠. 네네. 이분이 쓴 진실 없이는 민주주의 없고 토론 없이는 진리 없다 이 글인데 저것도 한번 현재 재밌는 글. 사실은 그 토론이 점점 사라지고 있잖아요. 네. 그렇죠? 우리가 네. 모든 어떤 큰 이슈에 대해서 사실은 거기 그리고 이제 예, 인터넷에서 그 댓글창 이런 것들도 결국 그 활발한 토론장으로 이용되기를 바랐던 과거의 그런 그 우리 기억들이 있다면은 지금은 완전히 그 기대가 허물어져 버리고 쓰레기장으로 변신되어 있는 그런 것들이 이제 결국 우리가 볼 수 있는 건데 아쉬워요. 굉장히 많이 아쉽고 결국 토론이 사라지고 있는 그런 문화, 그 다음에 언론인을 향해서도 어떤 그 토론으로서 생각할 거리를 초대해 준다기보다는 어떤 그 답을 찾아오라는 그런 요구를 자꾸 하게 되고 답을 제시해 주기를 바라는 그런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이 굉장히 아쉬워요. 사실 21세기는 정답을 찾아주는 그런 시대가 아니라 질문을 찾아야 되는 그런 시대인데 질문을 찾아서 고민하고 이런 것들을 결국 토론이 필요한 것이고 이런 건데 지금 하여간 최근 들어가지고 그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각박해지고 그것이 이제 큰 어떤 이유가 될지 몰라도 굉장히 그 토론이 사라지고 있는 그런 현실이 안타깝다는 그런 생각 드네요. 네네. 그리고 뭐 혹시 뭐 코비드 19가 네. 남성 명사일까요? 여성 명사일까요? 그거 여기서 굉장히 많이 논란이 됐던 거예요. 거기에 대한 이야기. 네.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그 남성 명사 그런 게 개념이 없기 때문인데 사실 이 단어에 명사에 성이 있는 것은 그런 언어들이 많죠. 이제 유럽에서 대표적으로 성이 없는 언어가 영어인데 영어를 제외하고 많은 언어들이 남성, 여성이 있고 중성까지도 있고 그러는데 그럴 때 약간의 그 섹시즘, 그 성차별적인 어떤 그런 가능성들이 있죠, 또. 네네. 그래서 여기 보니까 말라디라는 요 병 있잖아요. 병. 네네. 질병 말라디가 여성형이라고 그래요. 그렇죠. 라말라디. 네. 근데 이제 요 코비드는 사실은 그 줄임말이잖아요. 그렇죠. 약자잖아. 근데 이제 이거를 프랑스인 중에 남성 명사를 알고 있는 사람이 56%래요. 네네. 여성 맞아요. 명사를 알고 있는 사람이 약 19%. 네네. 근데 기본적으로 여태까지 뭐 바이러스라든가 질병, 뭐 예를 들어 질병 디시즈라든가 디지즈죠, 디지즈 병, 말라디 이런 건 다 여성 명사였어 그동안에 좋지 않은 것은. 근데 여거에 대해서 이제 프랑스에서 좀 이제 뭐 웃기지만 이런 논란, 이제 병에 대해서 이런 논란이 있는 그래서 그건 뭐 읽을 거리로 이게 있어.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게 양성 명사일 수도 있어요. 사실은 양성 명사를 이제 허용을 한다면 있을 수 있고 또 그러니까 하나는 그 성이 뭐 그냥 자의적인 것이기 때문에 아무 관련이 없을 수도 있지만 자의적이라 하더라도 무의식적으로 인간한테 작용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이제 논란이 될 수가 있는 것이고 특히 그 여기서는 코비드라고 해서 그거를 습관적으로 남성 명사로 써 왔는데 그 지난해였던가 지지난해였던가요? 그 여기 우리나라 한림원에 해당하는 데죠. 그러니까 아카데미 프랑세스에서 이거를 여성 명사로 확정을 하자라고 한 것에 대해서 이제 반발이 좀 있었죠. 왜 나쁜 건 전부 여성 명사를 만드냐? 근데 이런 게 있었죠. 아직까지도 사람들이 근데 남성, 여성 다 르코비드라는 사람이 있고 라코비드라는 사람이 있고 막 뒤죽박죽이에요. 아 그렇군요. 그리고 하나는 이제 마지막으로 그 요 예술 쪽에 요즘에 비대면 시대에 네. 예술들이 이제
디지털 예술 작품이 요즘 많이 활용하잖아요. 네네네. 디지털 예술 디지털 예술. 작품에 그것도 참, 예. 그래서 호크니조차 이에 불과한 NFT 아트라는 제목으로. 그래서 NFT가 non fungible 토큰이에요. 그러니까 대체 불가능한 토큰이라고 하는데 이게 요즘에 하나의 새로운 예술 투자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데이비드 호크니가 이런 말을 한 방이에요. 나는 도무지 NFT 아트를 이해할 수 없다. 그래서 아니, 그 구체적으로 자체가 그 네. 어불성설인 게 이해하지 말라고 만든 건데 그걸 이해할 수 없다 그러면 어떻게?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런 거야. 이게 화가 나는 거야. 이거 국제적인 사기꾼들이 만든 투자 방식이다라고 얘기를 한 거야. 이 사람은 아직도 아날로그식이잖아요. 근데 그 비대면 시대에 어떤 디지털 예술 작품이 새롭게 주목을 받으면서 이 디지털 예술 작품에 고유 암호를 부여하고 그다음에 자산화하고 블록체인 기술에 의해서 원본을 증명한 디지털 파일을 이더리움 토큰 형태로 이렇게 발행해서 이를 암호화폐로 사고 파는 거야. 네네. 비트코인처럼. 그러니까 아트 자체를 처음부터 그 예술이라고 하는 것은 가치 문제에서 떠나야 돼요, 사실은. 그리고 전적으로 개인적인 기호, 내가 좋으면 좋은 거고 안 좋으면 안 좋은 거지. 이걸 보편적 가치로 다시 말해서 돈으로 환산을 하려고 하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 근데 이제 거죠. 문제는 요 NFT 아트 같은 거는 현재 현실에 그러니까 디지털 아트인 것이지 현재 실제 하지 않은 작품이잖아요. 실제 하지 않은 작품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이제 이게 문제인 거야, 이게. 네네네. 그래서 이런 문제가 그러나 이렇게 손에 잡히지 않는 것, 손으로 만질 수 없는 것 이런 것들을 자연스럽게 이제 받아들여야 하는 시대가 바로 비대면 시대였는데 네네. 네. NFT 그렇죠. 아트에 진짜 잘 적응하는 또 예술가들이 있는 반면 이것에 적응하지 못하는 또 예술가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아니, 100년 전에도 똑같이 예술 작품을 복사해서 그대로 한다 그러면 이게 이해가 안 되는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근데 복제 가능한 시대에 그 예술을 어떻게 봐야 되느냐. 이건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 혼란 못지않게 한 100여 년 전에도 똑같은 혼란이 있었죠.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좀 고민해보는 이번에 글이 이번에 실렸습니다. 네. 실렸고 지구에도 재밌는 제가 글들이 많아요. 설명을 했습니다. 이거 말고도 좋은 글들이 많긴 한데 네. 하여간 그 참 지성의 창, 우리 그 르몽드 디플로마티크 별명이잖아요. 네. 근데 진짜 이거를 보통 우리 신문 한번 호로록 훑어서 그냥 무슨 일이 났나 이제 이런 정도로 하고 넘길 수 있는 그런 게 요즘 신문들인데 그런 거 보면 우리 처음에 가격 얘기했습니다만은 아유 이 돈으로 이런 살 수도 없는 그런 지식들 그리고 사실은 저는 언론이나 모든 다른 일반 책들도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이제 소통을 하는 것은 지식을 얻는다기보다는 내가 생각할 수 있는 어떤 소재를 제공하는 작용이 크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내 거에다 입력시키는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생각할 거리를 주는 그래가지고 남들이 요즘엔 무슨 생각들을 하고 사는지 어쨌든 그런 용도로서의 르몽드 디플로마티크 한 달에 한 번씩의 한번 이렇게 요즘엔 뭐가 나왔나 이런 것들 굉장히 그 교양인으로서 소중한 시간일 것 같아요. 네. 이게 그러면 5월 호의 내용이었던 거고요. 네. 우리가 4월 호 때는 못 찍었는데 4호로 여기 네, 있습니다. 4월호 그러니까 뭐 지난 것들도 살려면 살 수는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지금은 이제 4호로부터는 저희가 이 바코드를 두 가지를 찍었어요. 하나는 네. 정기 가맹물 ISSN 바코드를 찍고 또 동시에 ISBN은 단행본 바코드거든요. 이게 두 개를 찍었는데 왜냐하면 서점에서 이거를 평소 같으면은 이제 4월이면은 4월 지났으니까. 25일부터 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안 하게. 그렇게 안 하게끔. 그리고 또 4월로부터는 저희가 3월로부터 있군요. 3월로 전자북 형태로 저희들이 이제 또 해요. 그래서 이번에 그것도 좋은 4월로도
이미 이제 서점에 이제 5호로가 쫙 깔리지만 왜냐하면 이 르몽드 디플로마티크는 다른 그 일반 언론처럼 지나갔다고 그냥 지나버리는 게 아니라 그 지난 호들도 뒤져보면 좋은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네 그렇죠. 그래서 뭐 저희가 이렇게 알겠습니다. 뭐 이렇게 또 좋은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소개할 수 있는 기회 네. 감사합니다. 인문결 TV 독자들은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호기심을 가지실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그 좋은 그 글들 한번 또 소개를 해볼 기회가 있었고, 이제 뭐 독자들 한번 읽어보시게 하고, 한 달 후에 이제 또, 왜냐하면 한 달 동안 부지런히 또 한번 읽어봐야 되니까, 이거 다 읽으려면은, 그래도 틈틈이 읽으려면 한 달은 걸릴 거예요. 그리고 나서 또 다음에 6월호 가지고 다시 인사를 드리죠, 뭐. 네. 알겠습니다. 그 대표님 오늘 그 한국이 지금 우리 지금 녹화 시간이 거의가 6시, 7시 넘었나요? 7시 25분입니다. 네, 퇴근하셔야 되겠네. 저도 이제 점심을 먹어야 되겠습니다. 네, 점심 맛있게 드시고요. 예, 예. 자, 그러면은 그 몸 건강히 잘 계시고요. 다음 달에 뵐게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달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